번째로 준비한 사진은요. 국내 반도체 투톱이라고 할 수 있는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를 선정을 했습니다. 투자 심리가 이번 주 들어서 정말 속절없이 흔들리고 있는 상황이고요. 연일 하락 추세가 이어지고 있는데요. 결국에는 반도체, 우리 시장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이 반도체 투자 심리가 살아나야지 시장 자체의 분위기가 변화할 수 있다라는 분석들이 더해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최근 시장은 왜 이렇게 흔들리고 있는 걸까요? 바로 가장 큰 이유는 금리 때문이겠죠. 지금 장기 금리가 지속적으로 상승하고 있다는 게 시장에 크게 부담으로 작용되고 있는 건데요. 미국의 30년물 국채 금리가 5.1%를 돌파했습니다. 이는 2007년 이후에 또 다시 역사적인 고점을 돌파한 것이고요. 10년물 금리 같은 경우에도 4.6%대를 넘어서면서 1년 4개월 만에 최고치를 기록한 것으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여기에다가 국내 국고채 10년물 역시나 4.2%를 넘어선 것으로 확인되면서 국내 역시나 장기 금리에 대한 부담감이 커지고 있는 듯한데요. 이렇게 장기 금리가 상승하게 된다면 안전자산에 대한 선호 심리가 더 높아질 수밖에 없겠죠. 금리가 상승하게 된다면 성장주 전반적으로 밸류에이션에 대한 부담감이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최근 시장을 이끌었었던 AI라던가 아니면 반도체, 여기에다가 바이오 관련된 기업들을 대표적인 성장주라고 볼 수 있겠죠. 보통 이렇게 미래 성장을 담보하는 기업들은 빚을 내서 투자하는 경향이 강하고요. 특히나 지금 글로벌 시장에서 데이터 센터들을 짓기 위해서 글로벌 빅테크 기업들이 빚을 많이 내서 투자를 하고 있죠. 그럼 기업들에게는 당연히 금리 인상에 대한 사이클이 부담으로 작용될 수 있고 이게 투자 축소라던가 최악에는 취소까지 갈 수 있기 때문에 시장에서는 부담감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 시장에서는 이렇게 금리에 대한 압박이 더해질 때 달러가 강세가 나타나고 원화 약세 시장이 상대적으로 진행되게 되는데요. 원화가 약세로 돌아서게 되면은 외국인의 투자 심리 역시나 이탈이 나올 가능성이 커지고요. 실제로 우리 시장에 지속적인 외국인의 이탈이 포착이 되고 있기도 합니다. 최근 코스피와 미국의 10년물 국채 금리의 그 차이를 좀 이렇게 봤는데 지속적으로 조금 하방에서 있었던 10년물 국채 금리가 4.5%를 넘어섰고요. 지금 방향 자체가 상방으로 조금 틀어졌다라는 게 확연히 보여지는 모습입니다. 다음 장 이어서 보겠습니다. 그렇다면 시장은 왜 이렇게 금리를 중요하게 생각을 할까요? 우리가 과거에 증시의 화랑기, 경제 화랑기라고 일컬었었던 그 순간 버블이 붕괴하는 시점에는 언제나 장기 금리가 고금리 시장이 찾아왔고 그 중앙은행에서 금리 인상을 단행했던 시기였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금리가 상승했을 때 과거에 안 좋았던 기업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화들짝 놀라고 투자 심리가 크게 위축되는 경향이 나타날 수밖에 없겠는데요. 1922년도 지금 버블이 좀 크게 일어나고 나서 금리가 또다시 강하게 상승하면서 또 투자 심리가 위축되는 국면이 있었고요. 58년도에도 마찬가지였고 우리가 가장 최근이라고 느끼는 닷컴 버블 때 역시나 금리가 지속적으로 상승을 하면서 그로 인해서 투자 심리가 붕괴되는 현상이 나타났었습니다. 지금 이 시장 같은 경우에는 닷컴 버블과 비교하기에는 살짝 좀 무리가 있긴 합니다. 왜냐하면 닷컴 버블 같은 경우에는 실제로 실적을 내주는 기업들보다도 그냥 닷컴이라는 이름을 붙고 있으면 주가가 급등하는 그러한 사례들이 많았기 때문에 버블이 순식간에 사라지는 그 순간도 굉장히 가파랐었는데요. 지금 반도체 투톱 같은 경우에는 역사적인 경이로운 실적을 내고 있고 올해 내내 또 이러한 실적이 이어질 것이다라는 기대감이 있기 때문에 그때와 비교하는 건 조금 예단하기엔 이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금리가 상승하거나 추가적으로 중앙은행에서 금리 상승을 이어가게 된다면 기술주에게는 부담으로 작용될 수 있다는 점도 참고해 보시죠. 이런 가운데 시장은 이제 내일 새벽 우리 시간으로 내일 새벽에 발표될 엔비디아 실적을 주목하고 있습니다. 과연 엔비디아는 여태껏 그래왔듯이 AI가 흔들릴 때마다 실적으로 그 분위기를 쇄신해 왔는데요. 이번에도 그렇게 될 수 있을까요? 지금 시장에서 전망하고 있는 전망치들을 보게 된다면요. 분기 매출 같은 경우에는 787억 달러, 우리 돈으로 118조 규모 정도로 추산이 되고 있는데요. 1년 전에도 대단한 실적을 발표했는데
그때와 비교했을 때 79%가량 증가한 실적을 발표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고요. 주당 순이익인 EPS 역시나 1.76달러를 기록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1년 전만 하더라도 1달러가 채 되지 않았는데 이를 훌쩍 웃도는 EPS를 발표할 것이다라는 기대감 커지고 있고요. 조정 순이익 같은 경우에도 429억 7천만 달러로 전년 동기와 비교했을 때 무려 82%가량 증가할 것이라는 시장의 예상치가 나오고 있습니다. 매출 총 이익률 예상치 같은 경우에 74.5%로 메모리랑 패키지 비용 상승을 좀 주목해 보시면서 과연 이 기대치를 웃돌 만한 또 실적을 발표할지를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또한 이렇게 금리 상승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이 시점에서 올해 빅테크들이 지속적인 투자를 할 수 있을지, 특히나 컨퍼런스 콜에서 이러한 투자 힌트를 엔비디아 측에서 줄 수 있을지도 함께 지켜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가장 우리가 실적을 봐야 될 때 주목을 해보셔야 되는 게 매출이 발표가 될 때 이 매출에서 데이터 센터 부분이 어느 정도를 차지하고 있냐를 좀 집중적으로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지난해 그리고 지난 분기 때도 데이터 센터의 매출이 대부분을 차지했기 때문에 이 부분을 좀 주목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차세대 칩인 블랙엘에 대한 공급에 대한 어떠한 언급이 있을지 좀 자신감을 또 내비칠지도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마진 압박에 대한 여부가 있는지, 그리고 중국에 대한 변수를 또 엔비디아 측에서 어떻게 이야기를 할지, 미중 정상회담 후에 과연 엔비디아 측에서 H200이라던가 이 중국과 관련된 칩들에 대한 이야기를 어떻게 논의할지, 여전히 리스크라고 평가를 할지도 확인을 해보셔야 될 것 같고요. 다음 분기 가이던스도 시장의 예상치를 웃돌 만한 가이던스를 또 내놓을지, 이 5번째 포인트까지 좀 주목을 해보시면서 내일 새벽에 한번 실적을 확인해 보시죠. 국내에서도 반도체 관련 기업들에 대한 여러 가지 이슈가 있는데 그 가운데 가장 큰 게 삼성전자와 관련된 이야기일 것 같습니다. 결국에는 노사 협상이 결렬이 됐고요. 내일부터 총파업에 진행이 되는데요. 노조 측과 사측에서 각자의 입장문을 내놓았는데 그 입장문을 좀 중심으로 내용을 정리를 해봤습니다. 조정안에 대한 입장에 대해서 노조 측은 중노위의 조정안을 동의를 했고, 사측에서는 최종 수요가 불발됐다라고 이야기를 했고요. 요구 방향 측을 보게 되면은 성과급에 대한 배분을 확대해야 된다라고 노조 측이 주장한 반면에 사측은 잘 낸 곳은 많이 주겠는데 좀 실적이 안 좋은 부분까지도 챙겨주기 좀 어렵다라는 입장을 내비친 것으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핵심 주장을 보게 되면 노조 측에서는 우리는 일부 동의를 했는데 사측에서 의사결정을 좀 지연하고 있기 때문에 결렬됐다라고 표현을 했고요. 사측에서는 노조의 요구가 지금도 과도하다라고 의견을 내놓기도 했습니다. 가장 중요한 건 DS 부분, 그러니까 반도체 부분의 영업이익을 어떻게 다시금 직원들에게 배분할 것인가가 가장 중요했는데 노조 측에서는 영업이익을 기준으로 공통적으로 배분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반면에 사측에서는 적자 사업부를 보상을 해주고 똑같이 배분하는 건 원칙에 위반된다. 그러니까 성과주의 원칙에 위배되기 때문에 불가하다라는 입장을 내놓고 있습니다. 결국에는 노조와 사측의 의견이 좁혀지지 못하면서 사후 조정은 종료가 됐고요. 내일 총파업이 현실화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총파업의 영향을 좀 예상을 해봤는데 예정 기간은요 18일간 진행될 것으로 보이고요. 지금 파업 참여 예상 인원은 3만에서 한 4만 명 정도, 노조 측에서 주장하고 있는 인원은 4만 8천 명 그 정도로 지금 추산이 되고 있습니다. 전체 노조원의 30에서 40% 수준이고요. 노조 측에서는 만약에 우리가 파업을 진행하게 되면 최대 30조가량의 손실이 일어날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또한 공장 가동을 중단했기 때문에 만약에 파업이 끝나더라도 정상화까지 소요되는 기간이 2, 3주가량은 더 걸릴 것으로 보이고요. 이러한 것을 전반적으로 추산을 해봤을 때 글로벌 디램과 낸드의 공급 차질이 3에서 4% 그리고 2에서 3%가량 진행될 것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우리가 좀 주목을 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파업에 따른 시나리오도 한번 정리를 해볼까요? 네, 제한적 차질과 부분 차질, 실질 차질, 그리고 가장 긍정적인 협상 재개 이렇게 나눠봤는데요. 제한적 차질은 참여율이 생각보다 저조하고 핵심 라인을 가동하는 거, 단기적으로는 심리 부담이 있겠지만 주가의 충격은 제한적일 것으로 보이고요. 부분 차질 같은 경우에는 반도체 투심이 약화되면서 변동성이 확대될 것으로 보이고 가장 리스키한 건 실질 차질인데요. 파업이 예상보다 더 길어지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메모리 공급에 차질이 일어나면서 삼성전자 주가에는 부담을
부담으로 작용될 수 있겠습니다. 하지만 시장에선 이 부분을 주목을 했는데요. 삼성전자에게는 안 좋겠지만 결국에는 지금 공급 부족에 처해 있는 메모리의 가격이 더 올라가고 그렇게 된다면 오히려 메모리의 가격 상승으로 마진율은 좋아질 수 있다. 이렇게 내다보고도 있습니다. 협상 재개 같은 경우에는요. 추가로 좀 대화를 하는 이러한 모습이 포착이 되면 다시금 주가가 반등할 것이다라고 전망을 해볼 수 있겠습니다. 총파업과 관련돼서 체크 포인트를 이렇게 정리를 해드렸으니까요. 이 부분 참고하시면서 내일부터 투자 전략을 좀 세워보시면 좋겠습니다. 결국에는 시장에서 지금 가장 주목하고 있는 거 이 분위기를 쇄신할 수 있는 건 반도체 관련 기업들의 빅 이벤트들이 조금 정리가 돼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반도체가 버텨야지 시장도 버틸 수 있다는 게 이번 주 내내 확인이 되고 있는데요. 금리가 다시금 안정기에 들어가는지 그러니까 인상 사이클에 대한 종료 여부 그게 과연 실질적으로 진행될지를 확인해 보셔야 될 것 같고 엔비디아가 높아진 눈높이를 충족할 만한 실적을 내놓을 수 있는지 그리고 국내에서는 삼성전자의 생산 차질이 어느 정도로 지속될지 이 부분을 참고하시면서 반도체 관련 기업들 확인해 보셔야 될 것 같고요. 오늘 대장주들은 좀 쉬어가지만 반도체 소부장에서는 그래도 견조한 움직임 나오는 거 보니까 투자 심리가 완전히 꺾였다고 예단하기엔 조금 이른 듯합니다. 네, 이렇게